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벌처 서버에서 이제 새롭게 지금 추천받은 패스트 코밋이라는 곳으로 어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통째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룰까 합니다. 좀 전에 영상을 사실은 다 찍고 올렸는데 이 핀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됐는지 소리가 하나도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소리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한잔 하고 새롭게 찍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진행을 할게요. 먼저 좀 길 거예요. 길기 때문에 제가 제 채널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채널에서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온라인 자판기는 녹색으로, 이렇게 워드프레스는 이런 식으로 색깔을 했는데, 이번에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했어요. 통일을. 그렇게 해서 영상 주제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온라인 자판기, 백링크, 서버 호스팅, 워드프레스, 뭐 베이직, 그다음에 벌처는 처음부터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비중이 좀 컸죠. 그러다 보니까 서버에다가, 원래는 서버 호스팅에다가 합체했어야 되는데 이게 비중이 커서 따로 찍어 놓은 게 많아서 그냥 카테고리를 하나 빼 놨습니다. 그리고 완성본이란 것은 같은 주제를 갖고 영상을 뭐 찍고 편집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찍고, 그다음에 정보가 또 업데이트돼서 또 찍고 하다가 인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은 영상이 나왔을 때는 이쪽 카테고리로 좀 모아 놓을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인제 좀 여기에 모이면은 좀 완성도 높은 영상들이 좀 모이겠죠. 그리고 브이로그, 일반적인 나의 일상들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채널을 보면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도 하시고 탈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200 명을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아직까지 4,000 시간이 쪼끔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렇게 둘러본 다음에 제가 인제 시작을 할게요. 그럼 영상을 제가 찍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블로그로 저는 시작했었죠. 블로그를 했는데 영상을 영상으로 넘어온 이유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렇게 말로 그냥 설명을 하면 될 거를 저렇게 1 시간, 1 시간 반, 2 시간짜리를 글을 포스팅을 한다는 게 참 좀 무의미했었죠.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넘어와서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이 영상이라는 게 이 스크립트가 없으니까 주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제 완전 백 투 더 베이직으로 가지 못하고,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몇 번을 시도를 찍었다가 다시 찍고 편집을 못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그냥 포스팅을 했어요. 옛날처럼 1 시간 반 정도를 시간을 들여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을 보면서 영상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나름 블로그에 포스팅한 게 나의 영상의 스크립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처 서버에서 패스트 코밋으로 홈페이지 서버 이전하는 방법 한 가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할 건데요. 패스트 코밋은 제가 탑카페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예전에 벌처를 제가 계속 좋아하는 이유는, 벌처는 해외 서버지만 국내 서버보다 저렴하고, 그다음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 갖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DR CPU가 굉장히 우수한 무료 컨트롤 패널이 있어 갖고 그걸로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저도 추천을 많이 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수십 개의 사이트 중에서 반 이상이 거기 가 있어요. 워드프레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런저런 안 좋은 뭐 일도 있고 해서 그냥 조금 삐졌습니다. 벌처 서버에서. 그러는 와중에 패스코밋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패스코밋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곳은 서버도 벌처 서버처럼 단독 서버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은 벌처 서버는 독립주택이라고 보면은 단독주택 혼자만 사는 가정집이라고 생각하면은 패스트콤에서 일반적인 호스팅 업체예요. 거기도 단독주택도 팝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같이 많은 분들이 같이 쉐어하는 곳을 제가 일부를 들어가서 산다라고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대신에 국내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를 여러 개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공간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여기를 갔는데 또 뭐가 좋냐면은 사이트 속도가 블루호스트보다도 빠릅니다. 그리고 cPanel이라는 어떤 그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에 두 개를 이제 결제를 해서 하나는 두 가지를 이제 테스트로 지금 결제를 했어요. 결제를 해서 거기로 지금 서버에 있는 벌처 서버에 있는 홈페이지를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이제 오늘 영상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플러그인이 잘 되어 있어서 워드프레스 사이트는 옮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워드프레스 사이트보다는 그누보드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어 갖고 그 사이트는 플러그인 이렇게 옮기는 플러그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는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해당하죠. 저희 채널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따라오세요.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벌처에 있는 것을 이제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백업을 받아야 되겠죠. 복사본을 만들어서 새로 이사가는 연립주택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대로 덮어 씌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그 백업 받는 플러그인이 워드프레스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인원 WP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플러그인이고 이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한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은 검색을 말 그대로 플러그인 검색에서 추가하기 위해서 올인원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생긴 게 나오는데 이거를 설치를 하고 활성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좌측에 그 메뉴가 보이고 여기서 사이트 내보내기하고 메뉴가 사이트 들여오기가 있어요. 내보내기는 말 그대로 어, 내보내기 이제 백업을 받는 거죠. 어디로 내보내냐? 기본적으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파일입니다. 파일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이런 뜻이고 뭐 옵션이 되게 많아요. 드롭박스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원드라이브 보내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유료 옵션이에요. 그래서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나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스케줄을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몇 시간에 한 번씩 자동으로 백업을 해주는 이제 사이트 내보내기니까 백업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계속 올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지만 패스코멧 같은 호스팅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백업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유료 옵션을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하고 무료 버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백업은 용량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이트 내보내기는. 그렇지만 복원을 할 때 무료 버전은
최대 업로드 파일 크기가 100M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가 워드프레스가 좀 포스팅 수가 많다 그러면은 이게 100MB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제한 없애기 이런 것들을 가면은 이제 유료 버전이 나오죠. 제한이 없는 플러그인을 결제를 하고 해야 된다. 아니면은 과자를 이용하시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백을 받았어요. 백을 받으면은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도메인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내 로컬 컴퓨터에. 그러면 이걸 갖고 잘 복원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새로운 곳에서 똑같이 이 플러그인을 깔아서 이번에는 들여오기를 해서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복사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복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사본을 이제 만들었어요. 백업본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다음 작업은 뭐냐? 도메인. 내가 사용하는 도메인을 예를 들어서 제재.kr이라고 했을 때 이 도메인이 이제 새롭게 이사 가는 곳에 패스코멧으로 향해야 되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제재.kr을 사람들이 타이핑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죠. 사이트로 들어왔을 때 현재는 벌처를 계속 벌쳐 있는 홈페이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사를 갔으니까 제재.kr로 접속을 했을 때 새롭게 이사 간 곳으로 와야 된다라고 그 경로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거를 도메인에 대한 네임 서버를 변경한다 또는 DNS를 변경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걸 바꿔줘야만 사람들이 똑같이 알고 있는 제재.kr을 접속했을 때 변경된 곳으로 이제 접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메인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도 갖고 있는 도메인들이 등록한 도메인을 처음 등록한 등록 기관 업체가 다 다를 거예요. 사이트가. 그러면 그거는 그 업체에 가서 그 등록된 도메인 등록 업체의 등록 기관이라고 합니다. 등록 기관에 가서 네임 서버를 변경하는데 등록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메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본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익혀 갖고 네임 서버를 바꾸면 된다. 그러면 네임 서버를 예를 들어서 도메인 정보, 도메인 등록된 정보를 보는 것을 우리가 후이즈 정보를 본다고 하는데요. 후이즈 정보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도메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럼 제가 보는 곳은 제 사이트에서 만들어 놨는데 url.kr 여기 하단에 보이시죠? url.kr/whiz를 치면은 이제 도메인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도메인 등록자의 정보가 나옵니다. 제 정보가 뭐 다 나와요.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다 나옵니다. 그 때문에 어떤 분이 방송에서 정보가 너무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봐도 다 보이는 걸 뭐 굳이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메인 정보에 보면은 내 도메인이 어디 등록된지 모르겠다라고 헷갈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메인 정보를 검색을 해보면은 등록 대행자 레지스트라라고 하는데 등록 대행자가 어디냐 등록을 대행해 준 곳이 그러니까 국제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을 이제 도메인들은 그런 곳에서 하겠죠. 어, 그런 곳에서 한국에서 등록을 대행을 해주고 있는 곳이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이 vegetarian.kr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후이즈를 검색을 해봤더니 싼 도메인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식회사 커넥티브 웨이브라는 곳에서 도메인 주소는 싼도메인.com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도메인 등록을 저기서 했구나. 그럼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서 네임 서버를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럼 내가 이사 갈 곳에 패스코밋의 네임 서버의 정보를 받아와야 되겠죠. 내가 접속할 곳, 내 서버가 있는 곳에 정보로 네임 서버를 정보를 받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바꾸죠. 뭘로 바꿀지를 어디서 바꾸는지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바꾸는지도 자기가 알아야 되고 뭐로 바꿔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냐. 패스코밋을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첫 페이지에 보면은 자기 상품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들이 이렇게 있어요.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상품을 두 가지를 했고 버튼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게 끝에 보시면 뷰 디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뷰 디테일을 딱 누르면은 여기 창이 뜨는데 이렇게 네임 서버가 여기 좌측 상단에 있어요. 네임 서버 주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 말고 c패널, 컨트롤 패널에 로그인 주소가 이렇게 접속하는 주소가 있고 이제 서버 로케이션은 보면은 도쿄예요. 일본에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빠릅니다. 블루스보다 빨라요. 확실하게. 이런 정보를 뷰 디테일,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이 메뉴를 눌러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네임 서버를 요걸 적어 놨다가 도메인 등록 기간에 확인을 해서 어디 갔죠?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도메인에 대해서 네임 서버를 바꿔주면 된다. 이게 제가 네임 서버를 바꿔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입주할 패스코멧에다가 어떤 도메인을 추가를 할 건지, 내가 사용할 건지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으로 봤을 때는 입주 신고라고 세대주가 새롭게 들어오면은 다세대 주택에 입주 신고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네임 서버 변경을 마쳤으니 이제 이 도메인으로 여기서 살 거예요. 입주를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공생할 겁니다라고 다세대 주택에 입주 신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도메인 그럼 추가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컨트롤 패널, C패널을 들어갈 때 이렇게 비밀번호를 한번 마스터 처음에 로그인하는, 그러니까 패스트콤에 처음에 로그인하는 마스터 비밀번호 넣어야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C패널이 이렇게 접속이 되는, 이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C패널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들어오면은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좌측에 보면 큰 메뉴를 크게 툴스, 그리고 C패널에 도구들이 있어요. 뭐 이메일 설정부터 해서 뭐 도메인 설정부터 해서 막 쭉쭉쭉 있습니다. 이 툴스라는 메뉴가 있고, 바로 밑에 보면 WP 툴킷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워드프레스 관련된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패널에서는 크게 관련된 기능을 메뉴가 있는 툴스라는 메뉴가 있고 워드프레스 관련된 메뉴가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메인을 추가하는 입주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툴스 메뉴에서 여기 내려갔다 보면 도메인 메뉴가 있습니다. 도메인 관련된 메뉴가 또 서브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메인에 도메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Create a New Domain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 줘요. 그러면은 이제 박스가 새롭게 창이 뜨고, 여기서 우리가 내가 등록할 도메인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체크 표시를 빼줍니다. 빼주고 서밋을 눌러주면은 도메인이 추가됩니다. 입주자 신고가 완성되는 거죠. 이 도메인으로 내가 입주를 하겠다,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겠다,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메인까지 설정을 추가를 했고 네임 서버도 바꿨고, 그러면 이제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사실은 네임 서버가 바로 바뀌면은 설치가 편한데, 네임 서버가 설치가 바로 이제 변경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닷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네임 서버가 완벽하게 바뀐 후에 이렇게 인스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도메인의 네임 서버가 이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DNS 체커라는 게 있습니다. dnschecker.org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vegetarian 그래서 도메인을 넣고 이 도메인을 서치를 눌러 보면은 여기 IP 주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IP 주소가, 이 IP 주소가 내가
입주하는 곳의 IP 주소하고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제 다 이제 설정이 끝났구나 생각하고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co.kr이나 kr 같은 경우는 1시간 내로 변경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워드프레스를 이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관련된 메뉴가 아까 말씀드렸죠. WP 툴킷이라는 이 메뉴라고 했어요. cPanel에서. 이거를 눌러주면은 여기에 이런 인스톨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눌러줍니다.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인스톨 워드프레스라는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 첫 번째 라인에 여기 드롭박스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제가 등록한 이 패스트 커밋에 등록한 도메인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등록했던 도메인을 선택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인스톨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유저네임하고 워드프레스 관련된 사이트 타이틀, 뭐 랭귀지, 버전,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이제 로그인 정보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죠. 그렇지만 관리자 cPanel에서는 로그인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보 없이도 cPanel에 로그인 어차피 했기 때문에 밑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고 혹시나 모르니까 적어 놓으면 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워드프레스를 초기 세팅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이전에 백업 받아놓은 거를 덮어 씌울 거죠. 그럼 어차피 이거는 이 정보는 무시된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전에 사용하던 로그인 정보가 정보로 덮어 씌울 거니까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스톨을 하면은 인스톨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인스톨이 다 되면은 워드프레스가 다 깔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Installation complete. 그래서 관련된 플러그인을 깔 거냐 우리는 덮어 씌울 거니까 내가 사용하던 거 그대로 쓸 거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No thank you라고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컨트롤 패널에 이렇게 완성이 이제 C 패널에 내 vegetarian.kr이 이렇게 설치된 게 서머리가 쭉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로그인 할 때는 로그인 이건 눌러주면은 이제 로그인이 되고요. 로그인 되고 지금은 덮어 씌우기 전이니까 초기 세팅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했던 이 정보로 로그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로그인이 되니까 요거는 눌러주면은 저 정보를 넣을 필요가 없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셋업 메뉴를 눌러주면은 이 메뉴를 여기에 관련된 로그인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끔 정보도 나옵니다. 오케이. 필요 없죠. 이거는 우리는 어쨌든 로그인을 해서 참 오른쪽에 시큐리티 쪽이나 SSL 부분에 빨갛게 뭐가 떠요. 그래서 이게 뭐 오류가 생겼네?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제가 이제 상담원하고 채팅을 해서 물어봤더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써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해줘서 그냥 이거는 무시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했더니 자, 초기 화면이죠. 워드프레스가 처음 깔리면 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새 집이에요. 완전 아무것도 없는. 그럼 우리가 이제 백업 받았던 것을 여기다가 덮어 씌워야 되니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뭘까요? 아까 처음에 깔았던 그 플러그인을 여기다 설치를 해주는 거죠. 다시. 그럼 이제 설치를 해주고 이번에는 뭘까요? 가져오기죠. 백업 받아놨던 파일을 가져와야 되니까 내보내기가 아니고 사이트 들여오기. 영어로 임포트라는 것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임포트에서 임포트하는 방식도 사이트 들여오기 방식도 파일 형태로 누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면은 이렇게 임포팅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가서 다 되면은 다 되는 게 아니고 불러오기를 해서 이거를 진행을 할 거냐 진행을 하게 되면 덮어 씌워지는 거니까 이전에 만약에 어떤 자료가 있으면 이건 다 날아간다 뭐 이런 뜻의 경고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초기 세팅 값만 초기에 그냥 깔기만 했기 때문에 설치만 했기 때문에 아무 자료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proceed라는 것 버튼을 눌러줍니다. 진행 계속하기 이런 뜻이겠죠. 눌러주면 얘가 또 이제 restoring 그러니까 복원을 계속 덮어 씌우기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Please do not close
this browser window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복원 중에는 창을 닫지 마세요 라는 경고 메시지가 보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중간에 창 닫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 복원이 되면은 이런 안내 문구가 나와요. 어떤 안내 문구가 나오냐면은 사이트의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고,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여기 위에 링크 고유 주소 퍼머넌트 링크를 주소를 저장하기가 있고 새로운 창으로 열립니다로 되어 있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덮어 씌워진 새롭게 예전에 이용하던 벌처에서 이용하던 그 사이트의 고유 주소 구조를 저장하는 페이지로 접근하기 위해서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때 로그인을 할 때는 어떤 로그인 정보가 필요할까요? 이전에 사용하던 그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위에서 새로 깔았을 때 있는 정보가 아니고 이전에 사용하던 로그인 정보를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고유 주소 구조를 퍼머넌트 링크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이제 그 화면에 나와요. 그 화면에서 그냥 저장하기만 확인하고 저장하기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 작업을 안 했더니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카테고리가 나오고 뭐 제목이 거기 나오게끔 SEO에 좋게끔 설정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안 하고 그냥 피니시를 눌렀더니, 마침을 눌렀더니 번호로 인식이 기본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페이지로 제 아티클을 클릭을 했을 때 없는 페이지로 나와서 이 작업은 이 단계는 꼭 해줘야 된다. 고유 주소 구조 저장하기를 클릭을 해줘서 새 창이 열리면은 이전 로그인 정보로 로그인을 해서 거기서 확인하고 저장하기를 꼭 눌러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끝났지만 새롭게 이사 온 곳에 IP도 바뀌고 해갖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뭘 해줬냐면은 구글 사이트 킷 여기에 새롭게 연결해 줬고요. 그 다음에 랭스매스도 새롭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본인이 깔아놓은 설치해 놓은 플러그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통으로 복사를 하는데 맞췄지만 세부적으로 뭔가를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서버 이전을 함에 있어서 워드프레스로 되어 있는 사이트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플러그인으로 간단하게 옮길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어려웠던 게 이 포스팅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로 끝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포스팅을 어렵게 하죠. 우리가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왕 포스팅 하는 거 보셨죠? 정성 포스팅으로 하고 누가 봐도 따라오지 못하게끔, 그리고 모든 정보, 서버를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 정보가 많이 퍼지고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이제 이걸 읽기 위해서 체류 시간도 늘고 하면은 구글에서는 자동으로 첫 페이지에 딱 찍힙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문자가 그때부터 좀 많이 나오겠죠.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를 와서 참고를 할 거니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더라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검색을 했을 거니까 그 궁금해하는 것을 풀어줄 수 있게끔 해답을 줄 수 있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좀 길었어요. 길고 제가 꼭 필요로 했던 거고, 많은 분들이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벌처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벌처가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추천도 많이 한 게 맞아요. 좋아요. 좋은데 벌처만 있지 말고 저처럼 어쨌든 간에 그 다른 곳을, 좋은 곳을 발견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메뚜기처럼 옮길 수도 있는 거죠. 항상 거기서 있을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이번에 지금까지 패스트코멧을 이용을 해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그다음에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또 가입 추천인 코드가 있는 패스트코밋을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동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저한테 또 이렇게 좀 일정의 수익이 떨어집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모든 것이 다, 저는 유튜브를 채널을 키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활동은, 행동은, 나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수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코밋을 만약에 가입을 하실 분들은 제 추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추천하고 구독하고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